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에 예정된 테마파크가 언제 들어설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계획을 살펴보니 테마파크라 부르기에는 초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땅 투기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획만 내놓은 게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 안 테마파크 투어. 롯데는 이곳에 월드 어드벤처 등의 이름으로 대규모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보면 딴판입니다. 먼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애초 계획 18만 5천여 제곱미터에서 6만 4천여 제곱미터나 축소됐습니다. 건축 연면적 비율도 전체 터의 1.8%에 불과해 에버랜드 8%, 서울랜드 3.6%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내부 시설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김해시에 제출한 건축 계획에는 회전목마와 범퍼카, 짚라인, 어린이 교통공원 등 평범한 시설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어트랙션 등 현대적인 시설이 부족해 놀이공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때문에 농지를 헐값에 사 땅 투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테마파크란 이름만 사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됩니다. 회전목마, 짚라인 이런 것만 가지고 놀이 테마파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놀이시설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테마파크는 내년 11월까지가 공사 기간인데 건축 시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 속에 롯데는 내부적으로 테마파크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 모두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이며 수백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수백억 원을 들인 시설을 철거도, 활용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준공된 득동 하수종말 처리장의 3차 고도 처리 시설입니다. 창원시는 101억 원을 들여 자동 여과기 시설을 설치했지만 승능에 하자가 생기면서 아예 처음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병을 막아비니까 이게 막 진동이 오고 막 터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작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선정됐지만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채택된 겁니다. 몇 개 없다 보니까 이 회사 한 서너 개 회사 가지고 우리가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어 이걸. 결국 창원시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6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여과기 시설을 철거할 수도 없어 3차 고도 처리 시설은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700억 원을 들인 창원시 강변 여과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수정 5곳 가운데 3곳이 부실공사 논란이 일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미가동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이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와야 1심 법원에서 그걸 1심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물 서비스를 위한 창원시 상하수도 시설이 부실 시공 논란 소송에 휘말리면서 장기간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하 노래방에 있던 손님과 건물 위층 숙박시설 투숙객 1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고 노래방 내부 3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기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경계를 잇는 섬진강은 자연 그대로의 모래톱이 남아있어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순환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본격적인 피서철의 순환사고를 막기 위한 섬진강 물길 지도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거진 소나무 숲을 휘감아 도는 섬진강. 몰려든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물속 상황을 알지 못해 순환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최근 8년 동안 4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섬진강 1.4km 구간의 물길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정밀 음향 측심기와 무인 잠수정 등이 장착된 순환구조 탐사선을 동원했습니다. ROV 같은 경우는 바닥에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지 않은가 바닥을 이미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이 섬진강 물길 지도는 수심과 급류, 소용돌이, 모래 미끄러짐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습니다. 호우라든지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물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현행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동소방서는 이번에 제작된 물길 지도를 이처럼 손수건으로 만들어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동소방서는 물길 탐사를 더 넓게 그리고 더 자주 해 최적의 물길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울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고열과 복통 증세로 병원을 찾은 86살 A 할머니에 대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에선 올 들어 처음입니다. A 할머니는 지난달 말 밭일을 하다 야생 진드기에 물렸지만 2주가량 후에 관련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말경에 본인이 진드기에 물린 거를 알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7월 중순경부터 열이 시작되면서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최고 30%에 달합니다. 현재 지금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도 없고 몇몇 분은 자연 회복되지만 몇몇 분은 중증화돼서 사망될 수도 있고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산이나 공원, 텃밭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팔이나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풀 위에 눕거나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 등을 세척해야 합니다. 또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르기 때문에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강한 비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이 같은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앞으로 경남의 모든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그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함께 최고 80mm, 내륙 많은 곳은 120mm가 넘게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다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낮 기온 3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짙은 안개와 함께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해안으로도 높은 물결이 유입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는 더위가 주춤합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선박 구성품 제작업체 주용기업이 생산직 사원 20명을 뽑습니다.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시급은 6,500원에서 7,130원입니다. 대우조선 협력사 소망 ENG가 선박 전기원 4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 협력사 소명기업이 사상 및 용접사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정환기업이
선박 단순 생산직 사원으로 10명을 뽑습니다. 학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선박 임가공업체 대덕기업이 공정기사 1명을 뽑습니다. 만 20살에서 33살이 지원 가능하며 월급은 180만 원에서 220만 원입니다. 양산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가에 내린 이동 제한 명령을 어제부로 전면 해제했습니다. 양산시는 AI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 조치가 완료된 지 30일 이상이 지났고 발생 농장 정밀 검사와 가금 사육 농장 임상 관찰, 오리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등을 판단해 이동 제한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양산시는 AI가 연중 발생하는 만큼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출하 사전 신고제를 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올해보다 4,670여 명이 줄어든 31,380여 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3명까지 하향 조정해 학급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김해, 장유와 거제, 양산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진해와 통영이 각각 28명과 27명, 옛 창원 지역이 23명이며 내서를 제외한 옛 마산 지역은 학생 감소세가 심해 한 학급씩 감축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남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오는 29일 토요일 최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9일 경남의 고속도로에 차량 76만 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남해선 동창원 나들목에서 북창원 나들목 방향 8.4km, 장지 나들목에서 창원 이터널 방향 27km 구간입니다. 경찰은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구간에 거점 근무와 헬기 이용 순찰 등을 통해 정체의 요인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